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스코스 폴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점성력이라고 했었고, 일종의 내부 마찰력 같은 것이다라고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비스코스 폴스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으로 그 비스코스 폴스를 단위 질량당 그 힘을 그런 가속도랑 대비시킬 수 있으니까 단위 질량당의 힘을 보면 이제 X쪽 힘은 이제 U 방향의 모멘텀을 깎아내는 U 모멘텀, 그러니까 X 방향의 속도를 깎아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 이제 U가 있으면 U가 X쪽 방향의 성분에 의해서 깎이는 성분, 그리고 U가 Y쪽 면의 방향에 의해서 깎이는 성분, 그리고 U가 Z쪽 방향에 의해서 깎이는 성분, 이게 세 성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U가 이렇게 미안해요. 자, U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윈드가 이쪽 면 두 개에서 발생하는 모멘텀 교환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쌓이는 힘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고, Y 방향 모멘텀, Y 방향으로 U의 모멘텀이 깎이는 거. 그러니까 Y 좀 직각면이니까 요 면이겠네요. 요 면과 요 두 면에서 이제 U 방향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쌓이는 힘, 이거, 그리고 Z 방향. 그럼 Z 방향 연직인 면은 요 면이죠. 요 면과 요 두 면에서 이제 모멘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모멘텀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U가 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이렇게 라플라시안으로 간단하게 표시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카이네틱 비스코시티라고 해서 이제 물질의 점성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의 점성을 나타내는 상수 같은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역학적으로는 그런 비스코스 폴스를 이렇게 라플라시안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쪽 모멘텀이 깎이는 건 U의 라플라시안, 그리고 Y방향 모멘텀 V가 깎이는 건 V의 라플라시안, 그리고 연직 방향의 모멘텀이 깎이는 건 W의 라플라시안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요 성분만 그냥 간단히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U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있을 때 이제 Z 방향으로의 분명히 모멘텀 전달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모멘텀은 사실은 위에 있는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빨리 가고 아래에 있는 플로우는 천천히 간다면 그 둘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위에 있는 모멘텀이 아래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조금 더 빨리 가고 얘는 덜 빨리 가면 얘가 위에 있는 공기가 이제 아래에 있는 공기에게 모멘텀을 전달하는데 얘는 요만큼만 이제 뺏기겠죠. 이만큼을 위쪽에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는 조금만 뺏기니까, 왜냐면 기울기가 지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기선 위하고 아래의 속도 차이가 크고 여기는 속도 차이가 작으니까 모멘텀을 조금 뺏기고 모멘텀을 많이 받으면 결국 이 사이에 모멘텀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비스코스 폴스에 의해서 이쪽에 풍속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작업이 계속되다 보면 위에 거는 좀 깎아먹을 테니까 이럴 거고, 또 깎아먹고 또 깎아먹고 또 깎아먹으면 이제 평준화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내부 마찰력에 의한 이제 평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속도에.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속도가 점점 유사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도 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뭔가를 이제 확산시키는 형태, 그래서 모멘텀을 결국은 확산시켜서 주변하고 모멘텀을 일치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확산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요게 붙은 요 방정식을. 그래서 우리가 d, u, d, t는 뭐 mu, u 이런 걸 모멘텀 확산 방정식 이라고도 해요. 요걸 사실은 물질만 확산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도 확산이 있을 수 있고 모멘텀도 확산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프로퍼티가 있으면 그 프로퍼티에 다 주변하고 이렇게 같아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고, 그 텀은 항상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적인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개념을 저 수학식이 정말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한번 실험을 한 개만 해봅시다. 여기서 사실 비스코스 폴스는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저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온도의 확산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확산에도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셉을 하나만 이해하면 이 모멘텀의 확산이라는 개념을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 조금 항상 넘어갔네요. 자, 한 가지 이제 물리적인 상황을 하나만 고려를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연직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영선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쪽은 속도를 나타낸다고 칩시다. 이쪽은 풍속을 나타내요. U가 연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갖는다고 합시다. 여기가 0이에요. 지금 안 써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0이고, 그래서 U가 이 지역에서는 검은색 처음 시간에 T0라는 시간에 검은색 선과 같은 분포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검은색 같은 분포. 오케이? 사실은 사인 형태예요. 그냥 제가 방정식을 뭘로 만들었냐면 코사인으로 만들었구나. 코사인 대충 앞에 상수 좀 붙지만 Z 10 코사인 Z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U를. 그러니까 U를 만약 우리가 여기서 수식적으로 라플라시안을 구한다면 U의 연직 방향으로 2번 미분을 하면 코사인을 2번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U를 2번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요거 알죠? 아래첨자가 미분. 내가 3학년쯤 되면 요거 익숙할 테니까 2번 이렇게 미분을 하면 요거예요. 요거. 또 미분을 하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10 코사인 Z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하고 반대의 부호를 갖죠. 물론 요 텀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이제 요 텀을 구하게 되면 그게 검은색 점선처럼 나와요. 여기 있는 검은색 0 주변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방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디퓨전 이퀘이션 사실 이거였죠. 여기 스몰 d를 쓰긴 했지만 라지 d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운동 방정식이 여기다 쓸게요. du dt는 가속도는 어떤 힘, 예를 들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그리고 어떤 힘, 다른 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퓨전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있을 때 그냥 위에 있는 건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거에 의한 효과만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방정식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볼록한 지점에서는 반대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게 음수니까 U의 속도를 점점 깎아먹겠죠.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지역은 점점 깎아먹고 이쪽에 아래로 떨어진 지역은 이제 점점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속도를 점점 깎아먹고 올려주면 이제 다음 스텝에는 이런 파란색 선처럼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또 시간에는 이 파란색 선도 더 평활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평활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평활해질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점점 시간이 진짜 많이 흐르면 이렇게 평균 속도 지역으로 이제 모두 풍속이 같아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쫙 붙겠죠. 그래서 일자로 이제 전부 다 평균 속도가 5m/s니까 이제 5m/s 정도의 속도를 전부 다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고, 요 식을 지금 우리가 생각한 요 디퓨전 이퀘이션, 요게 더 정확하겠네요. 요걸 생각을 하면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많이 익숙해요. 이런 식의 풍속 분포가 있으면, 이런 식의 풍속 분포가 있으면, 결국 주변에 공기하고의 이제 모멘텀 교환 때문에
빠른 쪽은 점점 줄어들고 느린 쪽은 점점 다시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식으로 쓰자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해가 좀 되나요? 그래서 디퓨저는 기본적으로 주변으로 이제 운동 방정식에서의 저 점성력, 비스코시티 폴스는 저 텀은 이제 운동량을 주변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빠른 쪽은 깎아주고 느린 쪽은 좀 올려주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작용해서 결국에는 같아지면 차이가 없으니까 내부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식의 작용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건 물론 Z방향만 썼으니까 Z만 미분이 있지만 X방향, Y방향, Z방향 다 있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라플라시안 U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정도면은 기본적인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온도에다 적용을 하면 온도의 열 확산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이겠죠. 뭐 모멘텀이니까 아까는 거였으니까 지금은 뭐 아까는 U였지만 뭐 온도에 대해 적용하면 온도에도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이제 뭐 DT는 뭐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상수를 쓰겠죠. 라플라시안 T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T가 높은 지역은 계속 얘가 깎아주고 T가 낮은 지역은 올려주는 역할. 자 보면 높은 지역에서 자꾸 이쪽으로 열이 빠져나가 있죠. 여기서 모멘텀이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그럼 여기서는 계속 모멘텀 또는 열을 뺏기겠죠. 여기서는 이쪽이 크니까 이쪽으로 계속 뺏기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뺏기니까 점점 줄 수밖에 없고 얘는 받으니까 점점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의 역할을 이 식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적용하면 열 확산 방정식이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이제 미세먼지 뭐 M이라고 쓸게요. 미세먼지의 확산에 대해서 나타내면 역시 그것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개수가 다르겠죠. 미세먼지의 양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시켜준다. 그리고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모멘텀도 U를 여기서는 U를 쓰죠. 이런 식으로 많은 데서 이제 많은 데선 줄여주고 적은 데서는 늘려주는 그런 형태로. 왜냐면 이걸 사인 코사인이라고 생각해보면 두 번 미분한 게 이 형태의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이 정도는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말로만 하면 그렇고 요거를 조금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조금 무거워서 동영상이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보면 아까 제가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모멘텀의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확산시키는 방정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비스코스 폴스는랑 이제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을 같이 붙여놓은 걸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디퓨전 이퀘이션을 아까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이거는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푼 건데 뭐냐 이런 식으로 채널을 놓고 여기에 채널의 시작 지점에 요거는 이제 X고 여기는 X고 이쪽은 Z예요. 그래서 여기가 Z가 제로인 지점이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들여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m/s였고 여기는 아까 연습 문제에서 한거할 때 15m/s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이 이제 그래서 5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플로우가 막 들어오고 여기서는 플로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이제 이런 채널을 놓고 그런 식으로 플로우를 이렇게 이렇게 들여보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것만 풀었을 때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마찰이 존재하지만 이제 이 시뮬레이션은 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디퓨전의 효과만을 조금 고민하실 수 있게 이쪽을 이제 마찰을 없앴어요. 그래서 이쪽 면은 이제 마찰이 없는 그래서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미끄러지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이제 풀었어요.
뭐 쓸 필요 없겠네요. 자, 이거를 감안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쉐이딩이 이제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풍속이에요. 그래서 풍속 저 바가 있죠. 그래서 노란 지역이 이제 15m/s 정도 나오는 거고, 이제 파란 지역이 마이너스 5m/s U 풍속이 그렇고, 벡터가 이제 U랑 V의 바람장을 보여주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준 바람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센 풍속이 들어오니까 계속 풍속이 세고, 그렇죠? 풍속이 굉장히 세고, 점점 이제 줄어서 이쪽에는 이제 풍속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음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이쯤이 0선 정도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풍속이 줄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거의 없어지고,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양의 값은 많이 줄었고 지금, 그렇죠? 여기서는 음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쯤 오면 거의 평평해졌죠. 그렇죠? 여기쯤 오면 이제 거의 속도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속도 거의 한 5m/s 정도에 가깝죠. 그렇죠? 5m/s로 거의 풍속이 다 평활화됐어요. 아까의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표현을 해보면, 이제 처음 시작 지점에서 볼 때는 들여보냈던 풍속처럼 이런 식의 강한 풍속, 서로 다른 공간적으로 연직 방향으로 다른 풍속 분포를 보였다면, 시간에 따라서 그게 점점 평활화가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조금 더 뾰족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게 더 정상이네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고, 그게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요게 디퓨전의 효과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동영상 다시 한 번만 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점점 들어오고, 이게 점점 파고들지만, 이제 x가 증가할수록 이제 얘는 영향을 받지만 시간에 따라 계속 이제 처음 시작 지점의 분포보다는 점점 가면 갈수록 평평해지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른 가운데에 Z처럼 빠른 풍속이 들어와도 걔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옆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코어가 죽고 옆에 주변에 풍속이 작은 부분이 더 풍속이 증가하고 이런 형태의 풍속 분포를 가지게 돼요. 이게 디퓨전의 효과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이제 동영상이고, 그냥 이제 디퓨전의 효과를 좀 변화시켜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요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지금 0.3을 쓴 건데, 여기서 요거를 좀 키워보면은 디퓨전의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얘를 줄여보면 디퓨전의 효과를 없애볼 수 있겠죠. 근데 디퓨전의 효과를 완전히 제로로 놓고 풀면 원래의 그 풍속 분포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수치 시뮬레이션에서 디퓨전을 0으로 놓고 안정화를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지금 여기서 방금 시뮬레이션 보여드렸던 거는 0.3이고 이제 좀 키워서 1하고 그리고 좀 줄여서 0.1을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쪽 내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또 동일한 디퓨전 이퀘이션을 푼 거고, 이 상태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오래 돌려서 이제 완전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 상태여서 이제 더 이상 분포가 바뀌진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아까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볼루션 하는 모습을 쫙 보여줬었지만, 요거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균형을 이룬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작 지점, 여기가 뭐 Z, 그리고 Z가 0인 지점, 이쪽은 X겠죠. 그래서 이 실험은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제가 1로 놓은 거예요. 좀 센 편이에요, 사실은. 자, 보면 풍속 분포가 다른 것 같죠. 이쪽에 들어오는 지점에 여전히 동일해요. 들어오는 지점에 아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풍속 분포를 가졌고,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확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뭉뚱그려지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위치가 여기까지 좀 평평해지고, 여기쯤 오면 뭐 거의 이제 풍속이 다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오는 동안 이제 엄청나게 디퓨전이 있는 거죠. 센 지역은 모멘텀을 뺏기고,
작은 지역은 모멘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평해지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du, dz가 존재하지 않죠. 평평해지면. 그러면 이거 더 이상 플럭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디퓨전 텀도 요거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요 두 번 미분한 것도 이제 점점 0으로 가게 되면 이제 디퓨전의 효과가 여기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풍속 차이가 나는 것들을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때 디퓨전이 강하게 작용하고, 이제 점점 다 비슷해지면 디퓨전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디퓨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모멘텀에 대한 디퓨전을 우리가 그냥 비스코스 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성력. 이제 끈적끈적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량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냥 그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냥 점성력 혹은 내부 마찰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확산을 해주는 거예요. 모멘텀을. 오케이? 자, 일반적인 컨셉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운동량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온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염물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오염물질이든 뭐 화학물질,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개념을 잘 소화를 해주세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비스코스 폴스를 0으로 만들긴 힘들고 줄여볼게요. 10분의 1 정도로. 자, 여기서 초기 상태는 똑같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차피 똑같은 만큼으로 제가 경계에서 넣어뒀으니까 이런 식의 아까 분포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가면 가도 이제 아까랑 똑같은 만큼을 이제 x로 왔는데 아까보다 훨씬 덜 줄었어요. 그렇죠? 이쯤 와도 이제 와서야 이제 조금씩 이제 0 부분이 없어지고 이쯤 와도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비스코스 폴스가 없으면 이 가운데 있는 이 Z, 이 색이 밝은 지점이 쭉 이런 식으로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주변으로 이제 속도 차가 있으면 주변으로부터 모멘텀을 뺏기는데 이제 이 모멘텀을 뺏기는 양이 그 유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하냐 요 값에 비례하죠. 그래서 조금 뺏기니까 속도가 조금밖에 안 줄겠죠. 주변도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얘들도 풍속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더 오래 유지돼요. 비스코시티가 작으면.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유체가 움직이는 특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사족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분자 수준에서의 이제 컨티듐 사이에서의 분자들의 교환에 의한 이제 몰큘러 비스코시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자에 의한 이제 확산에 의해서 점성이 내부 마찰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표 근처에 한 1km층에서는 지표면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림 하나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나무도 한 그루 이렇게 있고 뭐 집도 한 채 이렇게 있고 뭐 좀 뭐 럭셔리한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할 때 얘에 의해서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돌아요. 이렇게 돌다 보면 이 값이 이렇게 섞이니까 풍속은 뭐 이런 식일 거고 이 섞이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모멘텀을 전달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비스코시티 텀이 이제 에디 비스코시티라 그래서 에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까지 카운트를 해주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요 효과가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부르는 그 1km층 정도 되는 층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공부를 해볼 때. 그래서 이 컨셉, 하지만 방정식은 이대로 유지되니까 이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물리적으로 비스코시티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혹은 저 디퓨전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따로 들여서 더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뭐 질문이 있으면은 따로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알려주시면은 한번 상황이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니까 제가 한 번은 아마도 줌 같은 걸로 비대면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 수업에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따로 받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개념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